전 세계 170여 개국 5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오늘 개회 예배를 드리고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 첫날,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순절 대회의 취지와 목표, 의미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침체된 군선교 현장의 부흥을 위해 학군단 후보생 선교에 나서고 있는 ROTC 기독장교연합회가 첫 선교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변증전도연구소가 인공지능과 영혼을 주제로 내달 5일 청주 서문교회에서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CGI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신임 총대에 추대하는 공식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전 세계 오순절 교단의 축제인 세계 오순절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구TV 생중계로도 예배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잦아들며 오랜만에 전 세계 170여 개국 5천 명의 성도들이 모인 예배당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개회 예배 현장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각국의 국기가 차례로 입장합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가 처음 열린 스위스부터 개최국 국기가 하나씩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깃발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오순절 교단의 축제인 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 전 세계 170여 개국 5천여 명의 대표와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이라는 주제로 예배드리고 사역을 논합니다. 12일 개회 예배에는 15,000여 명의 성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참가자들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한껏 상기됐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했다는 구절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합니다. 대표대회장인 이영훈 목사 역시 성령의 바람을 강조했습니다. Lord, let the wind of the Holy Spirit blow so that we come to life from hopelessness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Lord, let the wind of the Holy Spirit blow in Ukraine so that the world should come to an end and so that the country will be restored. We must pray that the wind of the Holy Spirit will blow all around the world through Pentecost World Conference.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이란 주제로 설교를 맡은 윌리엄 윌슨 PWF 총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다음 세대의 성령의 경험이 옮겨져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It's not enough to hear about another generation's encounter with God. Every generation needs their own personal encounter with God. Every generation must have its own encounter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God is ready to encounter this new generation. 성령 충만, 다음 세대의 부흥, 전 세계 오순절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번 대회에 천만 한국 성도들도 주목합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대표이사, 류영모 한교총 대표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축사가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순절 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오순절 교단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해오며 우리 국민에게 신앙을 통한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되어 다음 세대의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전날 오순절 세계협의회 주요 멤버 250명이 저녁 만찬을 가졌습니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한 이들은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2033년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든 세대가 듣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정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의 주제가 다음 세대의 부흥으로 정해진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대표대회장과 PWF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순절 대회의 의미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세계 오순절 대회에 언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 대표들이 참여 5,0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기도하기 때문인데요. 이영훈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 대표대회장과 윌리엄 윌슨 PFW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오순절 대회 전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올해 주제를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영훈 대표대회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도 지금 위기가 젊은 층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큰 위기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이 30대입니다. 9월 말까지 5천 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이 꿈과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것과 함께 아까 우리 윌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교회에서 채울 수 있느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가게 하자 하는 것이 이번에 주제가 되어 있고,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브라질의 오순절 교회 교인은 680만 명에서 4,6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과테말라는 19만 6천 명에서 290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순절 교단 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윌리엄 윌슨 총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Pentecostals offer a Christianity that changes your life. God that is close, God you can experience, a God that works miracles, a Jesus that is really alive, not just in your mind, but in your heart and in your home and life. This kind of Christianity is what the world is longing for. 한국에서는 오순절 교회가 순복음 교회로 통합니다.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도 오순절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성교회들이 그 교권, 조직, 제도, 교리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오순절 교회는 활발한 그 성령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과 사회 참여, 그 이런 소외된 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교리, 교권, 제도, 조직 여기에 갇히면 다시 또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세계 오순절 대회는 워크숍, 강의, 포럼 등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3만 명이 모여 기도 대성회를 갖습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려면 핵개발 같은 거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평화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 교회들이 와서 보고 같이 기도하게끔 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와서 북한을 보면서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을 이제는 평화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의 모든 순서는 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에서 열리는 기도 대성회는 굿TV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코로나19와 병역 문화 변화로 군선교 사역 현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각 부대를 이끌어갈 장교 후보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ROTC 기독장교연합회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군복음화의 씨앗이 될 ROTC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내용으로 비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복음화를 위한 학군단 후보생 선교 사역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새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ROTC 장교 출신 크리스천들의 신앙 공동체 ROTC 기독장교연합회는 지난 11일 후보생 선교 활동 비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부터 알기연의 직할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ROTC 기독 후보생 선교단이 주관했습니다. 알기연 조병우 회장은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낮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후보생 선교 활동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또 하나님 나라도 사는 줄 믿습니다. ROTC 후보생들이 복음화되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군 장병들이 복음화되며 군 장병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복음화시켜 놓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세미나는 먼저 ROTC 기독후보생 선교단의 구체적인 사역 활동을 짚어봤습니다. 현재 알기서는 각 대학교 후보생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훈련을 마친 이들에게 알기연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기독후보생은 물론 신앙이 없어도 형편이 어려운 후보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 문무대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후보생 예배 현장 상황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문무대교회 최종철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침체와 후보생들의 1인 1종교제 폐지로 선교 활동에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문무대교회엔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73.6%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교회로 왔습니다. 자율이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자율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후보생들의 걸음을 갖다가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꿈을 가지고 다시 재현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며 첫 세미나를 마친 알기서는 이후 순회 예배와 학군단 기수별 신우회 조직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알기서는 구TV와 협력해 회원들과 후보생들의 글로벌 선교방송단 활동을 장려하며 미디어 선교 사역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인공지능이 처음 개발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었죠.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승리했을 때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변증전도 연구소는 기독교 세계관을 흔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인공지능. 머지않아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이 출시될 것을 예측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변증전도 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영혼은 물질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을까란 질문에 주목했습니다. 주최 측은 기자간담회에서 AI와 영혼을 주제로 열리게 될 제11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물리주의 입장에서는 유물론적 입장에서는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영혼은 내 기능이 아니고 인공지능은 결국 영혼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이해를 한번 도모해보고 과학적인 주장과 그 한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컨퍼런스는 물질과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의 삶, 불교, 유교,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본 영혼의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초대 강사로는 서강대학교 이승엽 교수와 한동대 기론평 교수,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와 변증전도 연구소 안환규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연구소는 컨퍼런스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지성으로 이해하려는 참석자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는 내달 5일 진행되며 오프라인 현장 등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CGI가 신임 총재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진 CGI 보드 컨퍼런스의 마무리 일정으로 지난 1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이사회 오찬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재로서 전 세계 25개국 목회자들과 교회 성장학자들을 이끌게 된 이영훈 목사는 CGI의 중재자이자 종으로서 이사회를 섬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GI는 이 목사와 함께 10여 명의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며 세대 교체에 나섰습니다. 이 목사는 새 이사진이 고 조용기 목사의 영적인 유산을 믿음으로 이어나간다면 하나의 가족으로서 연대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영화제 KCFF가 오는 14일 제7회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세빛섬의 FIC 컨벤션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할리우드 항공 촬영 감독 스티븐 오와 바비 가라베디안 감독의 초청 세미나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소망을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의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총 5명의 후보작 중 3팀에게 상을 수여하며 대상 수상자는 구TV가 수여하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할리우드 1:1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성의 KCFF 위원장은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탁월한 인재들을 발굴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교회연구원의 이사장 이취임식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11일 열렸습니다. 일대 이사장인 최영담 목사의 이임식 후에 진행된 취임식에서 신임 이사장 김순미 장로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사명을 갖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회 한국교회연구원은 교단 산하기관과 유관단체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학술적으로 지원하고 연구해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은 목회 환경 위기 속 한국교회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롭게 단을 쌓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뛰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결국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3%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4, 5월과 7, 8월에 이은 5차례 연속 인상도 한국은행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에서 0.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정부가 기초학력과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돌봄, 정서적 지원을 위한 두드림 학교를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로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교육부는 전수평가나 일제고사가 부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협 임직원이 최근 10년 가까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범죄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발생한 횡령과 배임 피해액은 36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심지어 환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욕 UN 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23표를 받아 아시아 국가 중 5번째에 그쳤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 국가며 UN 회원국 과반수 득표국 중 다득표 순으로 선출됩니다. 8개 나라가 이사국에 출마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표순위로 상위 4개국에 이사국 자리가 주어지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방글라데시가 160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12표를 얻은 아프가니스탄과 각각 1표를 얻은 바레인과 몽골에만 앞섰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입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교환을 통해 32명의 포로를 돌려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오늘 또 다른 포로 교환이 있었다며 32명의 우리 군인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석방된 이들은 우리 군 장교와 병장, 병사들로 모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던 곳에 있었다며 이들 중 다수는 전투 중 실종자로 분류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공개된 포로 교환은 지난달 22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215명, 55명의 포로를 돌려받았습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고자 방공무기인 첨단지대공 미사일 체계 인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11일 화상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질문에 첨단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가 160km 이상인 첨단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방산업체인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와 미국의 레이시언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미사일과 항공기를 모두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찰스 3세의 대관식이 내년 5월 6일 토요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됩니다. 영국 왕실은 현지 시간 11일 찰스 3세와 커밀러 왕비가 같이 대관식을 치르게 되며 대관식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대관식은 오래된 전통과 화려함에 기반을 두는 한편 오늘날의 군주의 역할을 반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왕의 대관식은 지난 900년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졌는데 일각에서 찰스 3세의 대관식은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소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1분기 한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1일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에서 한국을 커밍순 국가로 분류하고 서비스 출시 시기를 2023년 1분기로 설정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서비스를 곧 개시하거나 규제 승인을 앞둔 나라에 지칭할 때 커밍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는 제주도까지 남한 전역에 제공되며 특히 위성 인터넷 수신 지역에는 독도와 울릉도,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흑산도, 가거도, 거문도 등 주요 도서 지역이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스페이스X는 이날 트위터 공지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TV 뉴스 김현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한층 더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4도, 제주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한 세계 오순절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남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오순절 교회의 전 세계 교인 수는 60억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어 있던 한국 교회에도 부흥의 새바람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